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벽대령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그 러시아 붕괴 제2편, 그 옐친과 푸틴에 의한 그 러시아 연방의 지금 현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어디서 그 특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야, 너무 딱딱하게 인사말도 없이 그냥 그 들어가는 게 좀 뭐하다 하다 저 할 게 없으면 뭐 노래라도 하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마침 오늘 보니까 5월 21일인데 이날이 그 부부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왜 21일인가 부부인가 했더니 둘이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했다 하면서 5월달은 뭐 어린날서부터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하여튼 모든 좋은 날들이 다 있는 그런 계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보내준 걸 쭉 보면은, 이 양반이 보내준 걸 보면은 불가에서는 그 부부가 되는 그런 인연을 무려 7,000급의 인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1급이 몇 년이냐면 4억 3,200만 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인연은 이처럼 그야말로 정말 오묘하고 오랜 그런 어떤 귀한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 부부관계 잘 유지를 하시고, 아주 그 좋은 그 가정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지난 5월 19일 날, 한미동맹 그 70주년 그 학술회의에서, 자유토일과 한미동맹 역할이란 이런 주제로 제가 이제 주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그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한미안보연구회, 그러니까 우리 김재창 그 대장님께서, 그 다음에 김병관 대장님께서 지금 현재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그 단체인데, 또 그 외에도 이제 한미동맹 강화 포럼 막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주관을 해서 만든 동맹 70주년 그와 같은 학술 대회였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통일, 그 다음에 이 한미동맹의 역할, 그러니까 특히 그 통일된 그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그 독일 분단에서 그 통일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서독 정부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수호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 문제, 그 다음에 이 분단 기간 중에 미국이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했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먼저 짚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당시 이제 서독 정부 노력, 미국과 그 동맹체제 유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서냉전이 종식됐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는데, 이 동서냉전 종식 과정에서도 이 미국이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막상 그 통일 과정이 생겼을 때 이제 전성 3개국 가운데, 4개국 가운데, 이 서방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그 지지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자유 그 평화 통일로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 방안과 이 통일 정책 그 대북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아직도 그 남북 분단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냉전 체제 70년 이상 갇혀 있는데, 이 냉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한미동맹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그런 그 수단인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독 그 분단 과정에서 이제 자유수 노력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철저한 그 굳건한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서독은 이제 49년도에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 문화나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자유민주주의 그 기반에서 이제 좀 갖췄고, 근데 다당제를 유지한다든지 민주적 통치나 민주적 선거제도 이런 것도 법치주의 이런 것도 전부 시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평등 문제나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해를 가장 잘 보호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이제 서독 주민들이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9년도 기본법 그 제정을 할 때, 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그 3개국은 이제 독일에다 뭔 얘기를 했냐면, 서독에다 뭔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그 나치즘, 그 다음에 스탈린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나치즘이 히틀러가 다시 부활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탈린의 그 공산주의가 다시 한번 자, 이 서쪽으로 몰려와서도 안 된다. 이런 그 주문을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공산 세력의 그 준동을 막기 위해서 이제 헌법, 독일말로 기본법, 그런 게세츠라고 그러는데, 이 기본법에 이제 슈트라파라 데모크라티에서 이 전투적인 민주주의다. 자, 이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주의 이 체제가 지금 중요한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독의 그 국가 정체성을 이제 그 헌법 기본법에 20조에 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서독은 앞으로 이제 민주국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치국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국가, 그리고 연방을 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Bundesrepublik Deutschland는 Demokratische Rechtsstaatliche Sozialer Bundesstaat에서 민주국가, 사회복지국가, 연방국가가 돼야 된다. 법치국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지금 현재 슈트라파라 데모크라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집어넣고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그 배경은 자, 히틀러 당시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 3월 23일 날 히틀러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자, Ermächtigungsgesetz에서 Enabling Act에서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이제 그 본문 그대로 하면 이제 국민과 그 제국의 어떤 이런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이제 이런 명칭을 이제 붙여가면서 이 수권법을 만들었는데, 여기 따르면 이제 나치 정부가 이 정부가 헌법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자 이때 헌법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의회 동의를 필요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하거나 이런 거 일체 없다. 이런 기존 헌법 저쪽 절대로 안 되고 자 이처럼 먼저 완전히 그 정부에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이런 헌법 제정권 이런 것들을 100% 부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권법은 443명이 그 당시에 이제 찬성을 했고, 94명이 반대했고, 109명이 기권을 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나 이 투표 직전에 이제 82명의 그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26명의 그 사민당, SPD, 사회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을 전부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구금하면서 이번 투표 행태에, 투표 날 이제 아예 못 들어오게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 그 사진에서 보는 거 요거는 이제 크롤 그 오페라 하우스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히틀러가 이 수권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제국 의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월 28일 날, 그러니까 33년 2월 28일 날,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이 제국의회가 완전히 불이 났습니다. 방화 사건으로. 그러면서, 전부 이 크롤 오페라 하우스를 이용을 했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 하우스에는 이제 나치 그 당시에 그 군대 어떤 이런, 용병들, 나치당의 그 용병들, 히틀러 그 사병들, 그러니까 이 SA, SS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둔시키면서 철저히 그 이제 겁을 주면서 투표를 진행을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틀러가 이제 총통이 되고 나서 최초의 연설을 바로 이날 한 겁니다. 그러니까 33년 3월 23일 날 이때 했는데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1918년, 19년, 그 당시에 노벤버 레볼루치온에서 자, 1차 대전 패망 이후에 11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독일이 지금 이와 같은 그 전쟁 패배 후에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벨사유 그 조약에 따른 어떤 이런 10만 병력밖에 못 갖게 한다든지 또 이 배상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권법을 지금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 당위성을 지금
그 연설에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에 따르면은 전쟁 배상금을 약 1,420마르크를 이제 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연설 마지막에 이제 겁을 주면서 계속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결정해라. 평화를 택할 건지 아니면 전쟁을 택할 건지 하면서, 설사 우리가 수권법을 만들었다 해도 이것이 기존의 그 어떤 정치 질서나 우리 무슨 뭐 이제 대통령을 뭐 힘을 뺀다든지 뭐 이런 거 일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마하면서 이런 전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SPD 그 반대 그 3인당 당수 오토 벨스는 뭐라 그러나, 수권법 100% 반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뭐 인류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정의, 자유,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제국 그 당시에 제3제 그 당시에 이 의회는, 독일 제국 의회는 라이스타그 이 의회는 총 의석이 647석이고 그다음에 나치당이 288석을 차지했다. 그다음에 SPD 3인당 120석, KPD 공산당 81석. 1948년도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라이스타그를 그로스도이처 라이스타그에서 대독일 그 제국 의회다, 이런 그 명칭으로 이제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가 이제 슈트라이파르 데모크라티, 이 구체적인 예가 뭘 했냐면은, 자 히틀러가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베루스베암튼툼스에서 직업 그 관료제 이거를 어떻게 그 부활할 건지, 자 여기 관한 법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유대인 출신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이 공무원 세계에서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강제 해고시킨다든지 퇴직을 시키는 막 그와 같은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이런 무슨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게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수권법, enabling act, 그 다음에 수권법 자체는 히틀러의 그 다음부터 이 독재 이런 것들의 그 주춧돌을 만들어준 그런 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권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슈트라이파르 데모크라티라고 하는 거라, 자, 민주제도 하에서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수단. 예컨대 지금 현재 히틀러는, 자, 이것이 무슨 뭐 정식으로 전부 다 이 법 활동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 투표를 통해서, 완전히 그런 어떤 자유 찬반 의사를 물어가지고 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그 독재를 완전히 완전히 그 정당화 시켰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적 수단을 미리 좀 강구하자. 그래서 이처럼 그 국가 이적 단체가 만약 생길 경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미리 마련하자. 이제 그런 게 바로 슈트라이파르 데모크라티이다. 그래서 이것은 1930년대 나치 정권 전체주의,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극단 세력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헌법에다가, 자, 기본법 여기에다가 전부 다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본법 제9조 그 2항에 따르면은, 자, 서독의 형법도 있고 서독의 헌법 질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에 반하는 어떤 단체가 예컨대 설립된다, 이거는 완전히 100% 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18조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기 위해서 벌이는 투쟁에 사용되는 모든 자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박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마이능 오이소룽, 자, 의사의 자유, 그다음 프레세 프라이하이트, 언론의 자유, 무슨 레어 프라이하이트, 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유, 페삼룽스 프라이하이트, 자, 모일 수 있고, 페아이닝스 프라이하이트,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자유민주 그 소독의 그 근본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그 전투 투쟁 행위에 만약 남용이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은 완전히 기본권이 이제 회합 박탈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기본법 21조 2항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모든 정당, 이거는
파술스피드릭 해가지고 반헌법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해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자, 이와 같은 취지의 정당들을 이제 위헌이다. 이제 판결을 했다. 그러면 전부 해체시켰다. 1952년도에는 SRP에서 네오나치스티셔 소циалистischen 라이크스파타이에서 자, 네오나치 그리고 사회주의 그 제국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제2의 그 나치 부활 이런 것들을 그 추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당들은 이제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대외적으로 우리 소독은 계속 그 반나치 지향한다. 제2 1945년 이후에는 자, 우리 나치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전부 보여줬고. 그 다음에 56년도에는 이제 공산당, 이것도 이제 반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노선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그 소독 정부의 그 가치와 맞지 않는다. 금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소독은 내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소비에트 더 막시스티sch 베스트레붕엔 이런 것들을 척결하려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그 막스 레니니즘에 입각한 그런 모든 추구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척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